4월 19일 KMA 뉴스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청와대가 김호란 국립암센터 교수를 방역기획관으로 내정하자 의료계가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최근 코로나19 방역정책 강화를 위해 청와대 방역기획관을 신설하고 김호란 교수를 내정했습니다. 최대집 의협회장은 대단히 잘못된 인사라고 일축했습니다. 방역기획관의 역할은 대통령이 올바른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과학적인 근거와 원칙에 따라 정책을 조언하는 것인데 그동안 기 교수가 정부 정책을 비판하는 걸 본 적이 없다는 겁니다. 실제로 기 교수는 언론을 통해 국내 코로나19 확산이 중국 때문이 아니라거나 백신 구매를 서두를 필요가 없다는 등 정부를 방어하는 발언을 주로 해왔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마상혁 대한백신학회 부회장은 청와대가 질병청에 방역과 백신에 대한 전권을 쥐어준 적도 없으면서 그 위에 방역기획관을 앉혔다고 지적했습니다. 사실상 청와대가 모든 걸 틀어쥐고 하겠다는 의미란 겁니다. 국민의힘 배준영 대변인은 어제 논평을 통해 김호란 방역기획관의 임명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일선 개원의와 직원에 대한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위한 사전 예약이 오늘부터 시작됩니다. 질병관리청은 최근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을 재개하면서 동네 의원과 약국 종사자를 비롯해 장애인, 노인, 투석 환자 등에 대한 접종 사전 예약을 오늘부터 30일까지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접종은 26일부터 약 일주일간입니다. 한편 해외 유입 변이 바이러스 감염 사례가 늘고 있는 가운데 인도발 이중 변이 감염까지 확인돼 방역당국이 긴장하고 있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올해 인도에서 입국한 사람 중 94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 이들 중 약 10%인 9명이 인도 변이 감염자로 파악됐습니다. 정부가 해외에서 승인된 코로나19 백신에 대해서 국내 위탁 생산 계약을 체결하고 8월부터 대량 생산에 들어갈 거라고 밝히면서 어떤 백신인지에 대한 의문이 커지고 있습니다. 일단 얀센과 모더나는 아닌 것으로 확인됐고 노바백스 백신을 위탁 생산하는 SK바이오사이언스는 생산시설이 부족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러시아의 스푸트니크5 역시 아니라고 정부가 공개적으로 선을 그었습니다. 그렇다면 중국 백신이 아니냐는 관측이 조심스럽게 나오는데요. 중국의 시노백 백신은 현재 중국 외에 칠레와 브라질, 인도네시아 등 30여 개국에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업계는 정부가 백신 공급 부족 논란을 피하기 위해서 섣부른 발표를 하는 바람에 혼란만 키우고 있다며 불만을 드러냈습니다. 의료계의 거센 반발에도 정부가 비급여 내역 강제 공개 정책을 강행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16일 동네 의원까지 비급여 진료비 공개를 의무화하고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의 의료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비급여 진료비를 보고하지 않거나 거짓 보고하면 1차 위반 시 100만 원, 2차 150만 원, 3차 200만 원을 부과하고 허위 보고 시에는 2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환자의 권리를 개시하지 않아도 최대 30만 원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시행은 6월 30일부터인데요. 정부가 의협의 정책 철회 요구에도 불구하고 강행에 들어가면서 의료계와의 갈등은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이번 달을 끝으로 임기를 마치는 이철호 의협 대의원의 의장이 전체 회원들에게 의협에 대한 관심과 애정을 가져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이 의장은 출입기자단과 만나서 대선과 지방선거, 총선이 치러지는 앞으로 3년은 의협의 위상과 위치를 결정하는 중요한 격변기가 될 거라고 말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의협이 의료계 종주단체이자 전문가단체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선 새 집행부와 대의원회가 하나의 목표로 단합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거리에 나서는 것만이 투쟁이 아니라 전 회원이 회비를 내는 것 자체가 투쟁이 될 수 있다면서 반모임과 지역의사회 활동에 관심을 갖고 참여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번 주말 열리는 정기대의원 총회에서 새로 선출될 의장에게는 대의원과 운영위원회와 상시적으로 소통하라고 조언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브리핑을 마칩니다. 자세한 사항은 의협신문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